네, 건강수치 365 본격적인 강의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장님 오늘은 어떤 강의를 준비를 해오셨나요? 예, 오늘은 저번에 이어서 뇌 건강에 대한, 뇌 질환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지금 이제 뇌 모형까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뇌가 우리 그 인체에서 어떤 역할들을 좀 담당을 하고 뇌 건강이 어떤 거를 좀 중요시를 해야 되는 건가요? 예, 우리 그 뇌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그 생각뿐만 아니고 모든 장기를 지배하고 조정하고 조율하는 기관이죠. 네. 우리 신체를 지배하는 핵심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뇌라고 하는 것은 여기 제가 모형에 보시다시피 이 두개골이라고 하는 전체 속에 이렇게 굉장히 연약한 모습으로다가 뇌가 존재하게 있는데요. 이거를 우리가 이제 아래 위로다 이렇게 잘라서 보게 되면은 그 단면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 겉에 있는 이 부분을 피질 부분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 부분이 바로 우리의 그 생각이라든가 인지 능력을 담당하는 부분이고요. 그 속에 이렇게 노란 거 안쪽에 보면 이렇게 줄기처럼 있어요. 뇌줄기라고 하거든요. 이 부분이 우리가 시상이라고 하고 또 시상하부라고 하는 간뇌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우리 몸의 그 호르몬 조절이라든가 감각 이런 거를 총괄하게 되고요. 그 대뇌 피질과 이 간뇌 사이의 변연부라고 하는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이 우리의 감정이라든가 기억을 담당하게 되고요. 그 밑에 보면 이렇게 노랗게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바로 우리가 그 뇌간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오늘 말씀드린 그 중뇌, 그다음에 뇌교, 그다음에 연수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은 우리 몸의 그 생명하고 직결되는 부분이거든요. 즉 호흡을 한다든가 심장을 뛰게 한다든가 이런 우리 생명하고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고 좀 더 내려가게 되면 이제 척추에 척수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네. 우리의 척추에.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이제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은 우리 신체 전반에 걸쳐서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오늘은 여러 가지 뇌 질환 중에서 특별히 운동에 관련된 운동할 때 운동이 잘 안 되는 질환. 네. 그중에 대표적인 게 저희가 파킨슨병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손의 이축증, 또 드물게는 루게릭병. 이런 운동에 관련된 3가지 질환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뇌가 중요한 곳이다라는 거는 모두 알고 있지만 뇌를 건강하게 유지를 할수록 우리의 삶이 더 젊어지고 또 활기찰 것이다라는 것은 모두들 아실 텐데요. 오늘은 이제 뇌 건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을 보시면서 뇌 건강, 파킨슨병, 류게릭병 그리고 손의 위축증 뭐 이러한 병명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혹은 나의 이런 증상이 이 질환에 해당이 되나 이런 부분 궁금하시다면 저희에게 전화나 문자로 상담을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화 02-3772-9433, 3772-9459번 활짝 열어두고 있고요.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상세하게 상담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제 뇌 모형을 보기는 했는데 뇌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뇌가 신경계 중추다라고 이제 흔히 얘기를 하는데요. 뇌의 이제 구조를 저희가 조금 더 살펴보고 특징들도 좀 짚어봐 주실까요? 예. 제가 오늘 말씀드릴 3가지 질환에 대해서 가장 이제 중심이 되는 것이 대뇌 변연에 존재하게 있는 기저핵 부분이거든요. 이 기저핵 부분이 바로 우리가 이제 파킨슨병을 일으키는 주요한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이 이제 우리 중뇌라고 하는 이 부분도 역시 상당히 중요하고 그 위에 손해, 움직임을 이제 관할하는 손해 부분, 이 부분이 이 3부분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기저핵, 뇌간에 있는 중뇌, 그다음에 머리 뒤편에 있는 손해, 이 3부분이 오늘 말씀드릴 질환의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사진 보니까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 예. 다음 사진은 예, 이거, 지금 보고 네. 있는 그 사진을 MRI 영상으로 이제 보게 MRI. 되면은 MRI 영상으로 보게 되면은 그 특별히 그 뇌 기저핵 부분에 선조체라고 하는 좀 빨갛게 돼 있는 좌우에 이제 빨갛게 있어야 되죠. 네. 저 부분이 우리가 뇌 기저핵 부분에 있는 선조체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빨간 부분이 뭐 이름은 기억하실 필요가 없는데 피각이라든가 담창구라든가 또는 미상핵 이런 부분들이 질환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뇌 건강을 해치는 대표적인 병 중에 하나가 많이 들어본 거 이제 저는 파킨슨병은 좀 많이 들어봤어요. 예.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발생을 하다 보니까 황혼의 늪이다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예. 오늘은 이제 파킨슨증이 등장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파킨슨병과는 조금 다른 건가요? 예, 이제 일반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뭐 파킨슨 병이나 그게 그거 아니냐, 예, 뭐 그냥 그렇게 이해하셔도 무리는 없는데요. 학문적으로 굳이 구분을 하자면 파킨슨 병은
그 아까 말씀드린 뇌관에 있는 그 중뇌 그 네. 부분에 흑질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멜라닌 색소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검게 보인다고 해요. 그래서 그 부분 중뇌에 있는 흑질에서 만들어지는 도파민이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우리가 특징적으로 다 아실 거예요. 파킨슨병은 우선은 손이 이게 떨리게 되는 거죠. 네. 그다음에 손이 뻣뻣해집니다. 그다음에 움직임이 굉장히 느려져요. 네. 소동증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자세가 틀어지게 됩니다. 이런 특징들이 보이는데 파킨슨병은 그중에 한두 개 정도 있는 거고요. 파킨슨 증이라고 하면 네 가지 모두 다 있는 경우를 얘기해요. 뿐만 아니고 파킨슨 증이라고 하면은 중뇌 부분에 문제만 있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뇌 기저핵 부분, 네. 그 피각이라든가 담창구라든가 특히 미상핵 부분에 도파민을 만드는 신경 세포가 사멸하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파킨슨 증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파킨슨 증이 다 이제 포함을 하다 보니까 여러 종류가 있다면서요? 예, 굉장히 복잡하고요. 분류가 이름도 되게 생소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파킨슨 증이라고 하면 운동에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 제가 설명은 그 도파민을 만드는 신경세포가 이제 사멸하기 때문에 죽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병리학적으로 보면요. 그 이제 사멸뿐만 아니고 거기서 생기는 이상한 단백질, 특히 그 루이체라고 하는 또는 루이 신경돌기라고 하는 비정상적인 단백질이 축적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그 연구진이 이제 발표를 했지만은 네이처지에 발표를 했는데 실제로 그 루이체의 핵심은 뭔가 합니까? 알파 시누클린이라고 하는 이상한 단백질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뇌에 축적이 돼서 신경 전달을 막는 거거든요. 즉 만들어진 그런 이상한 단백 때문에 신경이 전도가 안 되고 그래서 운동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파킨슨의 종류를 보면은 파킨슨병, 파킨슨증 그 중에서도 비정형 파킨슨증이라고 하는 병이 있는데 이것은 꼭 우리가 중뇌 이 부분에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그 많은 신경계의 전반에 걸쳐서 병을 일으키는 그래서 이름도 요상한 그 진행성 핵상마비라든가 또는 그 피질 기저핵 변성 또 다계층 위축증 이거 이렇게 나누게 되고 다계층 위축증 중에서도 특히 선조체 흑질 변성이라든가 샤이 드래거 증후군 또는 그 올리브 뇌교 그 소뇌 위축증 뭐 이런 아주 듣기도 생소한 이런 병도 있고요. 네. 거기에 반해서 2차성 파킨슨병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이것은 주로 혈관에서 문제가 생겨서 생기는 파킨슨병, 혈관성 파킨슨병 또는 그 약물 때문에 생기는 그 뭐 신경 안정제라든가 메칠 도파라든가 항구들 이런 약물 때문에 생기는 파킨슨증도 있고요. 뭐 목에 물려 생긴 뭐 뇌염 같은 것 때문에 파킨슨증 오기도 하고요. 외상 때문에 오기도 하고 이런 2차성 파킨슨증도 있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데 이 파킨슨증이 오게 되면 초기에 어떤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예, 거죠? 지금 방금 말씀드렸지만 파킨슨은 운동에 가는 거거든요. 운동이 안 돼요. 손이 뻣뻣해지는데 문제는 이게 뻣뻣해지고 떨리게 되죠. 네. 지금 왼쪽 그림에 보시는 가만히 있을 때 떨리는 게 저 파킨슨병의 초기 증상입니다. 근데 옆에 그림은 물컵을 잡을 때 떨리는 경우 있거든요. 네. 저 경우는 파킨슨증이 아니고요. 손의 위축증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두 가지 구별해 주셔야 됩니다. 손이 떠는데 가만히 있을 때 떠는 거는 파킨슨병. 뭐를 목적 있는 행동했을 때 컵을 든다든가 글씨를 썼을 때 떨리는 경우는 이 손의 위축증의 가능성이 많고요. 또 초기에는 저렇게 단추를 채우지 못하는 운동에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이게 이제 단계별로 진행 상황이 좀 나와 있는 것 같은데 1단계부터 지금 5기까지, 1기부터 5기까지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파킨슨은 뭐 인위적으로 나누기는 했지만요. 처음에는 한쪽, 편층으로 오게 됩니다.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먼저 증상이 오게 되고요. 그렇고 그다음에 2단계쯤 되면 양측으로 같이 오게 돼요. 두 번째 그림이죠. 이제 저 때만 해도 별로 이제 신체 균형을 잡는데 문제는 없어요. 그렇지만 제일 아래 그림 3단계 되게 되면은 균형 잡는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서서히 보행장애가 나타나게 되거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한 단계 더 넘어가게 되면은 우리 간호사분이 이제 부축을 하는데 이제 보호자를 안 하면은 거동이 제한되게 되는 이런 상태가 되고요. 마지막 단계에 가면은 침상이라든가 휠체어에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는 이런 상태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네. 파킨슨증이 지금 뭐 치매처럼 조금 계속해서 관리를 해야 하는 난치성 질환으로 알고 있는데 치료법이 없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게 파킨슨병은 우리 많이 연구가 돼 있고 비교적 뇌 질환 중에서 약물 치료가 가능한 이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 그림에 둔 것은 파킨슨병은 도파민이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직접 주사하거나 또는 복용하게 되면 증상이 가시게 되는데 그 도파민이라고 하는 것은 뇌하고 그 혈액 사이에 직접 혈관 사이에 그 장벽을 통과할 수가 없어요. 머리로 갈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먹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 99%는 그 도파민 디카복실레이즈라고 하는 그 효소에 의해서 대부분이 분해돼서 소변으로 그 바닐릭 산이라고 하는 걸로 배출이 되기 때문에 네. 할 수 없이 L도파, 레보도파라고 하는 형태로 우리가 복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예, 그렇게 이제 치료를 하고요. 그 외에도 뭐 상품명이긴 하지만 아질렉트나 콤텐, 미라펙스, 아만타딘, 뭐 PKMLG 이런 약물을 사용하게 되는데 네. 저 약물 치료가 병의 증상, 아까 얘기한 운동 증상이나 이런 것을 없앨 수는 있지만은 병을 근본적으로 즉 사면에 있는 도파민을 만드는 신경세포를 재생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제한이 있고요. 특히 약물 같은 경우는 5년 이내에만 효과가 있고요. 또 문제는 상당한 부작용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구토가 난다든가 구역질이 난다든가 또는 도파민 같은 경우는 특히 혈압을 올리고 심박수를 되게 올리거든요. 이런 부작용. 또는 환시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드물게는 오히려 운동 증상을 악화시키는 떨림을 더 많게 하는 이런 부작용 때문에 실제로 사용할 수 없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수술적으로 담창구를 절제한다든가 시상을 절제해서 심각한 언어 장애를 유발한다든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요즘은 그런 건 안 하고요. 두 번째는 뇌 임플란트, 뇌에 그 전극 장치를 심어서 도파민을 많이 생성할 수 있게 이런 것들이 아마 최신의 치료법이 될 것이고요. 네. 그보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결국은 파킨슨병은 운동의 장애이기 때문에 네. 관절이 굳고 운동이 느려지는 병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운동이 필요합니다. 최소 하루 20분 이상 1시간까지 개인에 맞게 운동이 절대적이고요. 또 더 중요한 거는 본인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한 병입니다. 움직임이 느려지고 뻣뻣해지기 때문에 운동을 자꾸 안 하게 되거든요. 그래도 계속해서 운동을 해야지만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지고 관절이 굳지 않기 때문에 그 어떤 병보다도 본인의 의지가 되게 중요한 병이 되겠어요. 그리고 네 번째 제가 빨간 글씨로 줄기세포라고 해놨는데 네. 결국은 약물 가지고는 증상만 치료하기 때문에 죽어있는 사면에 있는 도파민을 만드는 신경 뉴런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줄기세포 치료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갖습니다. 네. 네, 건강주치 365 주말 1시 여러분과 함께 생방송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뇌 건강을 살펴보고 있는데 현재는 이제 파킨슨증, 여러분들이 이제 파킨슨 병으로 좀 흔하게 알고 계시는 이 질환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습니다. 뭐 그동안은 약물로 치료가 가능했지만 부작용이 조금 많았다라는 방법과 함께 최근에는 이제 줄기세포 치료가 또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줄기세포를 경동맥에 시술하는 방법이 이 파킨슨증을 포함해서 뇌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까지 도움을 준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저는 이제 그렇게 믿고 제가 이제 여기 보여드리는 경동맥 시술이라고 하는 걸 하는데요. 결국 뇌라고 하는 것은 신경이 살아가려면은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죠. 네. 그 영양분이 되는 포도당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산소 공급이 원활해야 되고,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자극이 들어와야 신경은 정상적인 활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킨슨의 원인 중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이상한 루이 단백이라고 하는 알파 시누클린이라고 하는 것이 축적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많은 양의 혈액 순환이 잘 되게 되면은 아마도 신경이 재생되고 그런 물질이 우리가 제거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머리로 가는 경동맥에 제가 시술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손상된 조직을 재생시킬 수 있고 네. 특히 뇌세포를 갖다가 우리가 활성화시키고 뇌혈관을 갖다 강화를 촉진시킴으로 인해서 뇌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증상을 완화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뇌 건강 살펴보고 있고요. 이제 파킨슨증, 이제 줄기세포로 치료가 가능하다, 좀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상단에 이제 번호와 문자가 나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방송 보시면서 혹시 이제 손이 떨리는 이 질환이 뭐 지금 지속이 되고 계시거나 좀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원장님께서 손이 그냥 떨리는 거는 이제 파킨슨증, 그리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움직일 때 떨리는 거는 이제 손의 위축증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굉장히 생소해요. 이 손의 네. 위축증. 이 질환은 이제 손의 기능부터 조금 들어가 봐야 되겠죠? 예, 뭐 잘 아시다시피 손의 기능은요, 우선 자세를 잡고 균형을 유지하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본인의 근육의 긴장 정도를 유지하는 이런 기능을 하고요. 세 번째로는 대뇌보다도 세밀하게 자발적인 운동을 조절할 수 있는 이런 손의 기능을 갖게 되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저 그림은 그 대뇌에서부터
우리가 말초에 있는 근육까지 척추를 통해서 움직이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정리를 해보자면 손해가 몸에 좀 운동 평행 감각 이런 것들 좀 담당을 맞습니다. 하는 거죠. 예. 그럼 이제 손에 이상이 생겼을 때 우리가 이제 어떤 질환으로 찾아오게 되는 건가요? 그 이제 손해 질환은 우선 선천적으로 생기는 이제 어린 나이에 생기는 프리드리히 실조증 뭐 이런 것이 있는데요. 네. 이것은 유전적으로 생기는 병이고 대개는 뭐 심장병 을 많이 동반하고 당뇨도 동반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오래 이제 생존하지는 못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이제 올리브 내교, 손해 위축증.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그냥 손해 위축증이거든요. 이건 후천적으로 생기는 건데 대부분이 혈관성으로 혈관의 문제 때문에 혈관의 경색이라든가 뭐 출혈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오는 경우고요. 드물게 이제 퇴행성으로도 온다고 하고 네. 면역도 관계된다고 하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독성 물질 이런 것도 말씀을 하기는 합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손해 위축증의 증상들은 어떤 것들이 나타나면 예. 의심할 수 있을까요? 예, 그 손해 위축증의 증상은 아주 뭐 쉽게 제가 예를 들면은 술 취한 사람을 연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되게 술 취한 사람은 보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잘 네, 못 걸어요. 비틀비틀거리죠. 예, 비틀거리고 그다음에 말도 어눌하게 해요. 그쵸. 발음이 잘 안 됩니다. 네네. 그다음에 이제 눈동자도 보면 자꾸 떨려요. 안구신탕에 눈도 자꾸 떨리고, 그다음에 뭐 당연히 뭐 손도 떨고 그러죠. 그런 증상을 이제 보이게 되면은 대개 손해 위축증을 진단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점이 있어요. 똑같이 이제 걸음걸이도 뭐 이렇게 휘청거리고 하는데 이게 파킨슨 병하고 손해 위축증하고 어떻게 구별할 건가 네. 이건데 제가 쉽게 알려드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가만히 있을 때 손이 떨리면은 파킨슨. 뭔가 잡으려고 했을 때 뭔가 목적을 가지고 하면은 움직이면 떨리는 건 손해 위축증을 생각할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거는 걷는 모습을 잘 보시면은 그 손해 위축증은 술 취한 사람처럼 굉장히 비틀거립니다. 네. 근데 이제 파킨슨 같은 경우는 총총걸음이라서 보폭이 굉장히 짧아요. 짧고 그다음에 발을 이렇게 질질 끌듯이 갑니다. 예, 그런 특징이 있고요. 특히 제가 이제 말씀은 안 드렸지만은 손해 위축증 같은 경우는 그렇게 운동에 이상이 생기기 전에 약간의 어지럼증, 두통을 동반한다고 해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요. 파킨슨 같은 경우에는 이 수면 장애가 많이 동반이 돼요. 파킨슨이 운동에만 이상이 있는 게 아니고요. 네. 그 수면장 밤에 잠꼬대를 많이 한다든가 자면서 막 현실처럼 똑같이 구별을 못하고 렘 슬립이 증가된다고 하는데 현실하고 구별 못하게 굉장히 뭐 현실과 똑같이 막 움직이고 이렇게 꿈을 많이 꾸고 그러거든요. 그다음에 또 특징적으로 이게 냄새를 잘 못 맡습니다. 파킨슨. 그러니까 이게 운동 증상에만 이상이 있는 게 아니고 뇌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또 뿐만 아니라 자율신경계에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배변 장애라든가 변비라든가 이런 문제들 많이 생기게 되겠습니다. 네. 네, 현재 이제 뇌 건강에 이상이 생겼을 때 어떤 질환들이 우리 몸에 생기는지 알아보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파킨슨증과 또 손해 위축증 살펴보고 있습니다. 증상을 이제 구별을 좀 해주셨지만 방송을 보시면서 실생활에서 이런 증상이 나타났는데 내가 어떤 질환에 해당되는지 궁금하시다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상담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손해 위축증까지도 현재 좀 정리된 그 완치법은 없다라고 들었거든요. 예, 어떻게 좀 도움을 그렇습니다. 받을 수 예. 있을까요? 이제 파킨슨 병하고 틀리게 손해 위축증은 약물이 없어요. 아쉽게도 약물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약물 자체가 아예 존재를 약물이 안 하는 개발되어 건가요? 있는 게 없습니다. 되게 아쉬운데요. 네. 그렇지만은 손해 위축증이 결국은 우리가 균형을 못 잡는 거기 때문에 신경재활요법이 주치료법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균형을 잡는 훈련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발음이 안 되기 때문에 발음을 하는 훈련이라든가 이런 신경재활요법이 주치료법이 되겠고요. 정답은 아니지만은 코엔자임 Q란 CoQ10이라고 하는 항산화 물질이 있어요. 영양제인데요. 이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된다고 하는 그런 것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줄기세포 치료가 대안일 수밖에 없는 그런 조금 안타까운 질환이 되겠습니다. 네, 현재 이제 약물이 나오지 않았다는 예. 게 조금 안타깝게 들리는데요. 이어서 이제 다음 질환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게릭 병이에요. 이제 예. 루게릭 병이 몇 년 전에 이제 인터넷상에서 그 아이스버킷 챌린지라고 해서 예. 좀 화제가 된 적이 있는데 몸이 좀 뻣뻣하게 굳어가는 그런 질환인가요?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세 번째 질환, 네. 운동 질환 중에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파킨슨병, 그다음에 손해 위축증 이렇게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루게릭병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루게릭병은 상당히 틀립니다.
우리가 감각신경도 있고 자율신경도 있고 운동신경인데 루게릭병은 오로지 운동신경만 침범하는 병이거든요. 그래서 못 움직입니다. 네. 아까 파킨슨이나 이 손의 익축증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움직임이 이상한 움직인 거예요. 네네. 정상적인 움직임이 아닌 거고요. 루게릭병은 아예 운동신경이 우리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아예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아예 못 움직여요. 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저 대뇌에서 척수까지 이어지는 운동신경을 상부신경원이다 이런 이름을 붙이고요. 그 밑에 척추에서 빨갛게 보이는 근육까지 이어지는 걸 하부신경원이라는데 어느 것이 됐든 간에 둘 다가 됐든 하나가 됐든 결국은 근육이 못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네. 네, 다음 사진은 이제 어떤 자료인가요? 예, 지금 말씀드린 이제 그 상부와 하부 그래서 이제 루게릭병을 이제 다시 나누는 위쪽에 이제 신경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래쪽에 문제가 나누기는 하지만은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 루게릭병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는 이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원인이 나와 있어요. 예. 어떻게 해서 이제 발병이 되는 건지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예. 들어볼까요? 루게릭병의 원인은 우선 유전적으로 한 10% 정도는 유전적인 원인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21번 염색체의 DNA에 돌연변이가 생기는 거를 원인으로 생각하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가장 이제 정설로 받아들이는 거는 글루타민이라고 하는 이게 아미노산이 있어요. 우리가 고기를 드시면은 아미노산으로 다 이제 분류가 되는데 그 아미노산 중에서 글루타민이라고 하는 이 평범한 영양소가 근육하고 신경 사이의 그 경계 부분에서 이게 독성으로 작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운동신경 뉴런이 망가지는 그게 원인이 된다고 하고요. 또 뭐 설이지만은 반응성 산소라든가 그 신경 필라멘트의 축적, 그다음에 그 신경 교세포의 파괴 이런 네. 것들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물론 환경적으로는 납 중독같이 중금속 오염이 문제가 되지 않느냐. 또는 그 흡연이 좀 문제가 된다. 이런 것도 좀 말을 많이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중년 여성 이후에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종합해 보면은 결국은 그 여성이 담배 피우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또 여담이지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여기 이제 스티븐 호킹이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 이야기가 좀 더 익숙하실 것 원래 같아요. 이제 루게릭병이라는 건 굉장히 드문 병이에요. 네네. 우리나라에 한 1,500명 정도의 환우분들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이게 미국 그 뉴욕 양키스의 그 루게릭이라고는 아주 전설적인 타자가 있거든요. 통산 타율이 뭐 한 3할 4푼 정도 된다고 그러고요. 494개의 홈런을 쳤다고 하고 2번 정도의 MVP를 받은 아주 전설적인 선수인데 이 루게릭병에 걸려서 선수 생활을 못 하게 되죠. 또 최근에는 그 우리가 그 양자 우주론의 대가시죠. 네. 그다음에 그 블랙홀을 이론을 하는 세계적인 이 석학이신 스티브 호킹 박사가 18년도에 55세를 일기로 타계하게 되는데요. 이분이 강의할 때 보면은 휠체어에 앉아서 그렇죠. 작은 손가락 움직임만 가지고 강의를 하게 되는데요. 네네. 결국은 이분이 가장 중요한 게 감각. 모든 감각은 아주 100% 멀쩡히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각이라든가 청각이라든가 모든 감각이 완벽하게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되게 어떻게 보면은 무서운 병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이거는 아까 그림에 잠깐 지나갔는데 진단하는 방법은 뭐 MRI도 특수 MRI를 찍어 보면은 그 운동 그 뉴런이 이렇게 갈라지는 거죠. 우측이 정상이고요. 저렇게 산산이 이 갈라집니다. 가닥가닥 다 찢어지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저 기능을 못 하겠죠. 예, 이렇게 이제 뭐 특수한 MRI로 진단도 할 수 있다고 하고요. 네. 그래도 이제 좀 좋은 것은 루게릭병도 이 치료제가 있어요. 치료제가 있는데 좀 안타깝죠. 왜냐하면은 그 리루텍이라 아까 원인 중에 글루타민이라고 하는 그 아미노산이 축적되는 거라고 했는데 독성으로 작용하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기량하는 리루텍이라고 하는 이 약물이 존재하긴 하지만은 3개월에서 한 6개월 정도밖에는 효과가 없는 걸로 돼 있어서 좀 아쉽고요. 그래서 손의 위축증과 비슷하게 저희가 수막내 줄기세포를 주입하게 되면 뇌 척수액을 통해 가지고 이 대뇌에 있는 그 신경으로 가서 작용을 하라고 수막내 줄기세포 치료가 훌륭한 대안으로
치료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루게릭병 같은 경우에도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희귀한 질환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많이 알기로는 이제 스티븐 호킹 박사의 조금 사례 같은 것들을 들으시면 아, 루게릭병에 이렇게 몸이 굳어갔던 그런 병이구나라는 걸 아실 수 있을 테고 저희가 이제 조금은 어려운 질환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생활에서 만나지 못하는 또 질환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몸을 걸으실 때 보행에 조금 장애가 있으시거나 손에 떨림이 있거나 뭔가 좀 굳어가면서 안면이나 뭐 이런 근육들이 이상하다라고 느끼신다면 좀 궁금하신 내용 저에게 편안하게 전화를 주시면 되겠고요. 전화번호 저희 상단에 지금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적 02-3772-9433, 02-3772-9459번으로 전화 주시면 원장님께서 직접 상담 나눠주실 거고요. 문자가 편하신 분들은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어려운 이 뇌 질환들 과연 어떻게 우리가 하나하나 조금 치료를 해 나가야 할지 이제 치료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 같아서 바로 좀 치료 방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조금 따라해 보실 수 있는 그 방법이 있네요. 예, 운동 있습니다. 방법이 있네요. 예, 네.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특히 파킨슨 같은 경우는 이제 몸이 굳고 떨리기 때문에 운동을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러면은 증상이 훨씬 더 빨리 진행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보다 이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운동 치료가 하나의 좋은 치료법이 될 수 있는데요. 뭐 운동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목 부분이 중요한데요. 목을 이제 굽히거나 뒤로 제끼고 그다음에 옆으로 하고 각 방향대로 움직이고요. 그다음에 어깨, 견갑골 부분을 상하로다 이렇게 움츠리고 내리고 이렇게 하는 운동. 그다음에 턱을 뒤로다가 당기면서 팔 뒤꿈치를 쭉 펴는 이런 당기면서 펴는 어깨 올리고 내리고 고개를 움직이고 이런 간단한 운동을 최소 한 20분에서 1시간 정도 개인에 맞게 좀 해주시면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것은 꼭 우리가 파킨슨 질환뿐만 아니고 어떤 마비나 근육의 위축이 왔을 때 이런 것들이 집에서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안내해 주신 이 운동이 앉아서 하실 수 있는 운동 방법이거든요. 하루에 20-30분 정도 하시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 운동을 만약에 꾸준하게 한다고 하면 파킨슨증의 악화를 막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치료법이라고 생각이 돼요. 어차피 아까 말씀드린 이 파킨슨병의 약물 치료는 그렇게 장기간 할 수 있는 방법이 못 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부작용이라든가 약효가 떨어져 이것 때문에 못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관절을 움직여주는 근육과 관절의 위축을 막는 그래서 운동요법이 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뇌에 필요한 자극이 가게 되거든요. 네. 우리가 구심성 자극이 뇌 신경을 자극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특히 관절의 움직임은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앉아있지 마시고 누워있지 마시고 걸으시라는 얘기죠. 그래서 관절의 움직임이 돼야 거기 있는 우리가 메카노 리셉터라고 하는 그런 신경 전도를 통해서 뇌세포에 자극이 가고 뇌세포가 활성이 돼야지만 많은 좋은 신경 전달 물질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파킨슨증 그리고 손의 위축증 그리고 루게릭병 사실은 이제 지금으로서는 완치가 힘든 좀 난치성 질환의 대표적인 그런 질환들인데 어떻게 조금 치료를 시작해 보려고 해도 좀 막막하잖아요. 예. 어떻게 좀 시작을 해야 될까요? 예, 우선 파킨슨병 이렇게 되면은 약물 치료가 가장 중요합니다. 약물 치료는 어떤 경우도 포기하시면 안 되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뇌 임플란트라고 하는 전극 삽입 장치 고려해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참혈에 있는 뇌 신경세포를 살릴 수 있는 줄기세포도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루게릭병 같은 경우도 리루텍이라고 하는 약물이 나와 있기 때문에 쓰실 수 있는 정도까지 쓰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수막내 줄기세포 치료가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제 조금 아쉬운 점은 손의 위축증 같은 경우에 약물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운동신경에 문제가 생기고 자세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신경 재활 치료가 손의 위축증은 상당히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코큐텐이라고 하는 항산화 영양제도 좀 꾸준히 복용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듯 싶습니다. 네, 약물과 또 영양제 그리고 운동 치료 또 줄기세포까지 짚어주셨는데 저는 좀 줄기세포 관련해서 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줄기세포 치료가 난치성 뇌 질환 환자들에게 조금 희망적인 치료법이라고 볼 수가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줄기세포 치료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뇌혈관을 재생시키고 강화시키면서 그래서 뇌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증상을 완화시키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수가 있거든요. 클리니컬
지금 말씀드린 그것이 이제 화면으로 보이고 있죠. 재생과 강화, 혈관 질환을 예방해서 신경을 재생시킬 수 있는 이런 이제 치료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줄기세포 이식술 하면 아직은 조금 낯선 시술 방법이잖아요. 예. 먼저 안전한 시술법이 맞는지 그리고 예방에도 도움을 주는 건지 궁금한데요. 예, 그 클리니컬 메디칼 국제 저널에 실린 논문이 한 편 있는데요. 네. 이 줄기세포의 그 시술 효능이 있는가 여기에 대한 건데요. 파킨슨 병에 대해서 중간엽 줄기세포를 주입했을 경우에 어떤 효과가 있었는가를 살펴본 논문이에요. 여기서 결론은 이렇습니다. 이 줄기세포가 경동맥을 통해서 주입이 되게 되면은 그 도파민을 생성하는 신경세포로 분화가 돼가지고 도파민을 많이 생성함으로 인해서 이 파킨슨의 여러 가지 증상들, 운동 증상들을 상당 부분 개선하는 데 효과가 있었다는 그런 결론을 내고 있거든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이제 줄기세포 이식술의 직접적인 치료 효과를 이제 좀 보여주는 그 연구 논문을 지금 가지고 오셨는데요. 실제로 그 줄기세포 이식술을 통해서 조금 호전이 된 환자의 사례를 준비를 해 오셨다면서요? 예, 제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데요. 그 60세가 넘는 그 여자 선생님이었어요. 이제 교사 생활을 하시다가 이제 정년 퇴임을 한 이후에 집에 있다 보니까 이제 자꾸 이제 밤에 불면증도 생기고 밤에 잠을 잘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네에서 이런저런 치료를 받았는데 효과가 없고 그럭저럭 몇 년을 지나다 보니까 가만히 있는데도 조금씩 이제 손도 떨리고 그래서 내가 잠을 못 자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 이제 대학병원을 가게 되니까 대학병원 교수님이 이제 파킨슨 병으로 진단을 해드린 거예요. 네. 이분도 굉장히 충격이었죠. 그쵸. 자기는 뭐 멀리만 느껴졌던 파킨슨 병이 그래서 이제 약물을 처방을 받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부작용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복통도 있고 구토도 있고 막 심장도 벌렁거리고 못 먹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저한테 와서 이제 줄기세포 시술을 받았는데요. 그 한 번 받고 거의 증상이 90% 이상 거의 드라마틱하게 소실된 그런 아주 좋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60대 이제 여성분의 예, 예. 사례. 네. 치료 효과 같은 경우에는 환자분의 나이나 뭐 상태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꼭 유의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현재 이제 파킨슨 그리고 루게리 그리고 손해 위축증까지 저희가 뇌 질환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파킨슨에 관련된 질문이 좀 가장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실시간 이제 문자 상담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문자일까요? 띄워주세요. 네, 0890번님의 문자 저희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 일을 하는 47세 남성, 굉장히 젊으세요. 이제 왼손이 떨리고 몸이 굳어지는 증상이 나타났는데 일을 쉬어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았고 동네 병원에서는 수전증 같다라고 해서 신경과 진료를 받았는데 차도가 없으셨고 대학병원에 가셔서 이제 파킨슨증 초기 진단을 받고 지금 레보도파 약물을 복용한 뒤에 많이 좋아지셨다. 근데 앞으로 이제 계속 좀 진행되는 향후가 좀 궁금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우선 47세 상당히 젊습니다. 그러니까 꼭 이게 파킨슨 병이 그 나이가 많은 분들이 오는 게 아니라는 그런 사례고요. 또 이제 건축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수전증은 손이 떨리거든요. 일을 많이 해서 뭐 기계를 많이 달아서 손이 떨린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또 중요한 거는 손이 떨리면서 이제 몸이 굳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진단을 잘 받으셨어요. 대학병원에서 파킨슨 초기로 잘 진단 받고요. 약물도 레보도파로 잘 드시고 계세요. 이제 이런 경우에 치료는 약물을 잘 복용하셔야 됩니다. 특별한 아주 심각한 부작용이 없다면 약물은 꼭 드시고요. 네.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죠. 하루에 20분 이상, 1시간가량 반드시 운동을 통해서 네. 관절이 굳어지는 걸 막았으면 좋겠고요. 이분이 그러면은 앞으로 병이 진행될까 봐 조금 이제 고민이 되시거든요. 그러면은 적극적으로 초기에 줄기세포 치료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네요. 네, 예. 우선은 이제 지금 드시는 약물과 운동요법을 권유를 해주셨습니다. 치료 잘 받아보시기를 바라고요. 과연 줄기세포 어떻게 그래서 치료하는 건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채취부터 좀 바로 들어가 볼까요? 예, 줄기세포는 여러 군데서 이제 채취할 수 있는데요. 가장 이제 현실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 본인의 이제 혈액에서 또는 골수에서 이렇게 채취하게 되면은 줄기세포만 얻어지는 게 아니고요. 네. 거기에 줄기세포의 효능을 높일 수 있는 배가시킬 수 있는 플러스 알파로 성장 인자라든가 그다음에 혈소판이라든가 백혈구, SDF1 알파 같은 이런 물질들하고 같이 인체에 주입을 하게 되는 거죠. 네. 다음으로 보이는 게 이제 줄기세포를 채취하는 기계인가요? 예, 이제 그래서 제가 또 강조해 드리고 싶은 게 반드시 줄기세포는 살아있는 세포이기 때문에요. 이 줄기세포를 분리 농축하는
저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계가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인정받고 검증된 반드시 저런 기계로 채취해야지만 살아있는 줄기세포를 획득할 수 있다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술을 할 때는 여러 가지 뭐 효과가 있지만은 혈관 강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줄기세포에 충분히 산소 공급을 뇌로 많이 시키고 또 그로 인해서 신경이 재생되고 분화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되고 따라서 난치성 뇌질환에 대해서 상당한 효과를 보고 기존의 치료법을 강화시킬 수 있는 플러스 알파 치료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 줄기세포의 시장 규모는 어떤가요? 예. 세계 이 글로벌 시장 조사 기관인 잉글우드 리서치에 따르면은 세계 그 줄기세포 시장 규모가 엄청나게 커요. 보통 2017년 이후에 연 24.8%의 성장률을 보인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금액으로 따지면 3,944억 달러, 우리나라 돈 442조 원의 시장이 있다고 해요. 근데 이것을 대부분이 북미 시장, 미국이 주도하고 있고요. 최근에서는 일본하고 그 중국에서 상당한 약진을 보이고 있어요. 좀 아쉽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그 약물을 쓰려면은 다른 약물 실험과 마찬가지로 대규모 임상 실험을 통해서 그 유효성과 약효가 인정돼야지만 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유효성이 그 난치성이나 희귀병 질환에 대해서는 이 유효성이 인정이 된다라고 하면은 안정성이 확보가 되면은 유효성의 가능성을 두고 여러 가지 제재를 좀 완화해줘서 우리가 쉽게 쓸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줄기세포를 이제 방송을 보시면서 혹시 고려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병원에 가신다면 이 부분은 꼭 체크를 해야 한다. 어떤 것들 좀 고려를 해야 될까요? 예, 이 줄기세포가 요즘 그 말도 많고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줄기세포는요 이렇습니다. 우선 자기 몸에서 채취한 살아있는 세포여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상용화돼 있는 뭐 죽어 있는 이런 줄기세포를 채취해봐야 별로 소용이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채취하는 방법에서 반드시 검증돼 있는 그러한 기기를 이용해서 줄기세포를 분리 농축해야 된다. 이런 거. 그다음에 또 그것을 인증받은 의료기관에서 시술을 하셔야 되고요. 또 아무리 좋다고 해도 이게 수술처럼 유연성을 내포한 시술이 되면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정맥이나 동맥을 이용한 안전한 시술법을 선택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줄기세포 치료가요. 생각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 시술이거든요. 그래서 경험 있는 의사에 따라서 그 치료 결과가 좌지우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시술 경험이 있는 이런 것도 고려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실 때는 저희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나 문자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뇌 건강, 이 뇌 질환에 대해서 치료법 살펴봤는데 핵심 치료법 정리해드립니다. 네, 첫 번째로 식습관이나 스트레스 관리를 통한 뇌 건강법을 생활화할 것. 두 번째, 하루 20분 이상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서 뇌 질환을 예방할 것. 세 번째, 자가 진단이나 정기적인 병원 검진을 통해서 초기 단계에서 미리 병을 억제할 것. 뇌 건강을 위한 세 가지 방법 잘 기억을 해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많은 상담이 들어왔는데 지금 이제 저희가 시간 관계상 많은 내용들을 전달을 해드리려다 보니까 다 상담을 해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궁금한 내용 있으실 때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이제 뇌 건강을 악화시키는 치명적인 질환, 파킨슨증, 그리고 소뇌 위축증, 루게릭병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사실 이 세 가지 질환들이 증상이 좀 유사하고 뭐 비슷하고 하다 보니까 구분이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셨을 텐데 약물 치료 그리고 운동을 꾸준하게 해 나가시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좋다라는 말씀을 원장님께서 전해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라고 시청자분들에게 정말 이 말은 꼭 하고 가야겠다. 좀 당부 말씀 전해주신다면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좀 무거운 주제를 말씀드렸는데 파킨슨병, 소뇌 위축증, 루게릭병, 난치성 질환인 거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꾸준하게 약물 치료하고 재활 치료, 보존 치료를 통해서 증상이 개선된다면은 일상생활이나 또는 자기의 직업 생활을 하는데 수행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특히 이 질환을 진단을 받았을 때 너무 절망하실 필요가 없어요. 낙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여러 가지 치료법을 잘 숙지하셔서 치료에 임하신다면 오히려 희망적인 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이제 짧게 시청자분의 문자 하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0301번님께서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67세 여성분이시고 10년 전에 파킨슨증 진단을 받고 휠체어 생활을 하고 계시다. 줄기세포 치료 효과가 있을까요? 이제 이미 많이 좀 지났잖아요. 예, 어떨까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사연인데요. 파킨슨 단계로 치면은 이제 5단계쯤 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보존적인 치료로 욕창을 방지한다든가 낙상을 방지한다든가 또는 폐렴을 방지한다든가 이런 치료를 하시고요. 더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러면은 이런 단계에서 줄기세포가 효과가 있겠는가? 이거에 대한 대답은 누구든지 확신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시도해 볼 수 있으면 하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은 줄기세포라고 하는 것이 내 몸에서 채취하기 때문에 일단은 해가 없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또 좋은 임상 경험을 하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시도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이제 희망이 없는 난치성 질환으로 인식을 하고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으셨을 텐데 원장님 말씀처럼 또 여러 이런 효과들 또 여러 또 치료들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줄기세포와 더불어서 좀 신경을 쓰시면서 치료 계획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